이현주 의원 복당 관련해서 당내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뭐 그렇게 환영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요구하면 다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 네. 그렇게 환영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도 포용의 입장에서는 들어오시는 부분을 굳이 말리지는 않는다라는 정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당적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이현주 의원이 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그동안에도 민주당에서 출발해서 제3지대를 갔다가 국민의힘에 돌아왔고 또 많은 방송을 통해서도 제3지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역설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전화 한 통에 이 고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전 생각이 우선 들고요. 본인이 했던 말들을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가시게 된다면은 그 논리하에 가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 아니다. 그 원칙을 저버리는 정치는 저는 크게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님의 복당보다 신인규 변호사의 입당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심동행 정책백서 갖고 와서 공부하는데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 소망은 이야기할 수 있지 저희 않습니다. 기회다원주의 모델의 미래경제구역 제로시티 1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그 제3지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선거제도하고도 연동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다. 좀 제대로 잘 될 것이다. 뭐 양양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합당도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 그리고 그 원칙과 상식 신당 뭐 미래대연합 뭐 한국미래연대 뭐 이런 등등의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다 합쳐질까요? 아니면 조금 분화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합쳐질 거다. 그렇죠. 뭐 3번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받기 위해서는 합쳐야 된다라는 계산이 이미 다 끝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칠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원칙 없는 통합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정치 퇴행을 더 가져오는 그런 연대논이라고 보고요. 기호 3번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소선거구제하에서 3등으로 떨어지나 4등으로 떨어지나 6등으로 떨어지나 거의 똑같거든요, 결과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양당 혐오,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나오는 정당들이 아니라면은 전 이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양자 의원이 이제 한국의 희망을 이제 내려놓고 개혁신당에 전 사실상 입당했다고 보는데요. 네. 여기 뭐 전 입당했다고 봐요. 뭐 형태야 합당이지만 전 입당이라고 보고 영입이죠. 개혁신당의 영입인데 거기 함께 고생했던 최진석 교수나 그 사무총장 이하 대변인 이분들이 다 입장을 내 가지고 양양자 의원의 독선에 대해서 다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 좀 민심동행에서 제가 민심동행 동지들 다 버리고 팽개쳐 놓고 저 혼자 이제 들어가서 뭐 비례를 받든 지역구를 받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가 과연 이게 통용이 돼서야 되겠는가. 원칙을 버리고 자신들의 동지들하고도 이야기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오는 모습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는 크게 국민들이 감동할 만큼의 시너지를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결합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국의 이낙연 전 대표의 노선과 이준석 전 대표의 노선 때문에 합치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또 사회적 보수라는 걸 딱 박아버렸어요, 당원에. 그러니까 보수 정당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 사실 상식적으로 안 가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방향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물리적인 합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실 뭐 정서적인 합체는 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접점만을 찾아서 합치려고 하다 보니 이 결국에는 그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떴다 방식 정치는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하시는 거 보세요. 민심동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할 말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총선 승리만 보고 간다고 하면 옛날부터 이준석 신당이랑 합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실제 국민만을 보고 가는 정치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당의 합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의 대표가 초대 대표가 됐는데 잘해주길 바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나와서는 보수 진보를 뛰어넘겠다, 상식으로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지금 당원에다가는 뭐 사회적 보수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제 보수 정체성을 또 한번 네.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네. 이미 이것부터가 말이 안 맞고요. 그럼 사회적 보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랑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낙연 대표가 사회적 보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겠죠. 근데 그게 아마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낙연 대표도 지금 그 진영에서도 뛰어나오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 쪽하고 연대를 하려고 하는 네. 것인데 그동안의 본인의 정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저는 진솔하게 국민들께 반성과 성찰로 다가간다면은 다시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한번 들여다 볼 것 같아요. 네. 꼭 지지는 아니더라도.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보수 정권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이분도 본인의 그 정치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본인의 정치를 내놓는다면은 네. 전 오히려 각자의 정당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아마 안 들으실 겁니다. 왜 반성과 성찰을 내가 왜 해? 이재명이 잘못했고 윤석열이 잘못했는데 우린 피해자 연대야. 피해자끼리 국공합작을 하면 국민들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외계인 막기 위해서 지구인들이 뭉쳐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그 국공합작의 논리에 대해서 네. 당신들도 외계인이야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합쳐버리면 네. 다 에일리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에일리언이 그래서 저는 네. 좀 원칙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네. 뭐 사회적 보수든 어떤 개념이든 다 만들어서 네. 국민 앞에 그걸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전 정치 발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건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